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6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6주차는 미디어 리터러시 중에서 이제 쓰기와 관련된 것을 합니다. 앞에 5주차까지는 이해 영역, 즉 읽기와 관련된 것을 했죠. 그러면 자, 이제는 이제 표현 영역, 쓰기와 관련된 것을 6주차 때 해봅니다. 자, 그래서 6주차 1교시에는 우리가 이제 왜 글을 써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제가 또 다른 학교에 쓰는 실질 문명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칼럼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수업을 제가 진행하면서 거의 이제 쓰게 된 거죠. 실질 문명과 미디어 리터러시. 첫 번째, 이제 왜 글을 써야 하는가. 네, 이제 코로나 때 나왔던 카드 뉴스 같은 건데요. 재미있게 한번 보시면서 같이 네, 한국서 3년 뒤 사라질 직업들. 자기 생각을 말할 필요 없는 직업은 반드시 사라진다. 자기 생각을 말할 필요 없는 직업은 반드시 사라진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의 삶을 급격히 바꿔놓았다. 돈 벌러 나가볼까? 이렇게 코로나 때 나왔던 카드 뉴스예요. 돈 벌러 나가볼까? 꼭 이제 코로나라고 안 봐도 돼요. 사람이 돈 벌러 나가볼까? 그러니까 이제 로봇가 와서 감히 인간이 뭘 할 줄 안다고 나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 무인 산업, 구상했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블록체인, LOT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감히 인간이 뭘 할 줄 안다고 나갑니까? 하는 거죠. 로봇이 막은 거예요.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2025년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전체 업무의 52% 이상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신의 일 52%는 제가 이미 끝냈습니다. 당신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또 한국고용정보원 또한 2025년에는 국내 근로자의 60% 무려 1630만 명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분석했다. 당신의 일 60%는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 60%는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국내 근로자 60%가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체될 것이다. 머지 않은 미래 2025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직종별로는 텔레마케터나 캐셔 같은 단순 노무직의 대체 이용도가 90.1%로 가장 높았다. 사라질 직업, 텔레마케터, 캐셔, 보험 판매원, 부동산 중개인, 버스 및 택시기사, 비서, 도서관, 사서, 속기사, 번역가, 공장 단순 생산직 이런 것들은 사라질 직업이라고 한 거죠. 캐셔. 자, 그래서 제가 사는 이제 이 지방에서도 저희 제 사무실 바로 앞에 롯데 슈퍼, 롯데 마트는 아니고 롯데 슈퍼죠. 롯데 슈퍼가 하나 있는데 어, 벌써 이게 1년이 넘었어요. 한 1년 전 정도에 네. 캐셔가 이제 그 계산대가 5군데가 있었어요. 캐셔가 항상 5명 씩 있었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캐셔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키오스크로 대체됐더라고요. 4군데 키오스크 대체됐고 한 군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시간대에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오스크 완전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목격했죠. 사실 이제 직업이 사라진 것은 제가 이제 기계화되는 거,
기계화되는 것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직접 제가 이제 관찰했었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중학교 다닐 때 어느 순간 이제 버스 안내양이 모두 다 이제 직장을 잃어버렸죠. 이제 벨로 바뀌었죠. 벨, 누르는 벨로. 기기화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직장이 사라진다는 걸 제가 진짜 어, 눈으로 이제 목격을 했죠. 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이 키오스크인데 키오스크가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사라지는 거 봤는데 이제 롯데슈퍼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에서 캐셔가 이제 4명, 5명이 한 번에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도 좀 나름 충격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캐셔 같이 단순 노무지 생각할 어, 일이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된다. 기계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 기존 직업 중에서도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직업들도 있다. 그래서 CEO나 지휘자, 소설가, 특수교육 및 초등교사, 화가, 과학자, 인공지능, 인공지능 전문가, 디자이너,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 보건의료진, 사회복지사 이런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한 이제 또 새로운 직업들도 또 새로운 시대에서 또 생기겠죠. 네. 이런 직업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직업들도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겠죠. 네. 제발 그 직업을 알려주세요. 그 직업들은 뭘까요? 좀 나름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하버드 대학보다 더 유명해진 온라인 대학 미네르바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아직 생기지 않은 직업에도 적용하는 인재를 키운다. 그럼 어떻게 아직 생기지 않은 직업에도 적용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사고 능력이며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글쓰기 훈련에 집중한다. 글쓰기 훈련에 집중한다. 글을 쓰시오. 지난 150년 동안 글쓰기 수업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토마스 젠 교수는 사고력은 글쓰기로만 기를 수 있다. 네. 사고력은 다른 걸로는 길 수 없다는 거죠. 글쓰기로만 기를 수 있다. 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글쓰기가 사고력을 개발하는 전부이다. 논리 정연하게 생각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능력은 글쓰기로만 배울 수 있다. 글쓰기로만 배울 수 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글을 쓰는 이유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글을 쓰는 이유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글을 쓰는 이유가 다른 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또 글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앞길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하버드대 졸업생의 90% 이상이 취업 후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 글쓰기를 꼽는다. 글쓰기를 꼽는다. 네. 글쓰기가 가장 취업 후 도움이 되는 수업이에요. 기술 변화와 함께 사라지는 직업들의 공통점은 글을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또 어딜 기어 나옵니까? 그러니까 너는 못하는 일 하러 간다. 못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그냥 사고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앞으로도 글쓰기가 필요 없는 직업들은 계속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네가 못하는 일 하러 간다 했더니 로봇가
그런 일은 없는데요. 네, 있어. 있어. 하지만 자, 바로 글쓰기야. 이렇게. 자, 만약 당신이 글을 쓸 수 있다면 어떠한 기술의 변화의 시대에도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창의성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음, 창의성이나 사고력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 2050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네, 그 서울대 유기현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도 벌써 나온 지가 한참 됐어요. 네, 최근에 나온 책이 아니라 2015년인가? 네, 벌써 그때 나왔어요. 2015년. 그래서 제1계급이 2050년에는 인공지성 플랫폼 소유주, 2계급이 인공지성 플랫폼 스타, 3계급이 인공지성. 재밌는 게 3계급이 인공지성이라는 거고 4계급이 프레카리아트. 대부분의 사람들 99.99%. 불안정이라는 뜻의 이탈리아 프레카리오와 노동의 골 단뜻한 독일어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프레카리아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보면은 2050년은 이렇게 되고 2090년 이렇게. 근데 거의 2090년에는 인공지성이 되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프레카리아트, 인공지능과 같이 살거나 대체되거나 지배를 받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성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에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 그 사고력 이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더 중요하다. 네. 기존 주입식 교육은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사고력, 창조적 상상력, 창의성 이런 것만이 인공지능 사회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고 지난 저기 5주차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혁명을 단행한 거죠. 대입이 이제 우리와 같은 그런 수능 같은 경우는 사라지고 예, 완전 글쓰기로만 대입제가 바뀐 거죠. 이렇게 보고요. 제가 또 실질 문맹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제목으로 이 칼럼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사흘, 금일, 심심한, 사과. 이 단어들은 최근 다른 뜻으로 오해받은 단어들이다. 사흘은 3일이 아닌 4일로, 금일은 오늘이 아닌 금요일로, 심심은 매우 깊고 간절한이 아니라 무료하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되었다. 심지어 한 학생은 과제 제출의 기한을 금일 자정으로 알려준 선생님께 이제 금요일로 이제 오해한 거죠.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따져묻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어, 사실 금일이란 것은 전혀 오해 소지가 없는 건데 그 학생이 이제 금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한 거죠.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문장 해석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능력을 기본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리터러시, 문장을 읽고 이해하며 또한 표현하는 능력, 리터러시죠. 갖추지 못한다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심심한 사고할 때 그 심심을 이제 매우 깊고 간절한이 아니라 이제 무료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다는 건데 요즘 최근에 이제 뭐 리터러시 이제 문해력 이렇게 같이 번역이 되고
그 문해력 향상, 문해력이 부족하다라는 그 하나의 예가 또 이제 무료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아들이 아빠한테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아빠 시간이 공짜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놀래가지고 너 책을 많이 읽혀야겠다.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어, 프로그램을 뭐 같이 뭐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게 지금 이제 EBS에서 한번 광고로 나왔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 문명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을 읽었지만, 문장 읽을 줄 읽었어요. 읽었지만, 심심한 사과라고 했을 때 이거 읽죠? 못 읽진 않아요. 읽었지만 그 뜻을 다르게 오해하는 거죠. 뭐 그렇게 다르게 오해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글자를 못 읽은 거랑 똑같다. 네. 글자를 읽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제가 1교시부터 이제 1주차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문명이다. 문명과 불과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질 문명이라고 한다. 네? 말씀을 드렸었죠. 히스토러시를 논하면 같이 언급되는 것이 실질 문명이다. 2022년 한국 사회에서 문명이란 단어는 이제 그 실체를 잃은 단어이다. 그래서 주거 관련 단체에서도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의 문명률을 조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실질 문명이다. 글자를 읽을 줄은 알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례가 그것의 예이다. 현 사회에서 실질 문명의 의미는 과거 우리 사회에서의 과거 1930년대라죠. 50년대 과거 우리 사회에서의 문명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과거 우리 사회는 문명 퇴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이것은 문명이 단순히 글자를 모르는 차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모른다,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문명 퇴치를 위해서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겠죠. 국어 관련 단체에서 문명 퇴치를 위해서 엄청난 캠페인을 했었죠. 과거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약병에 쓰인 문구인 눌러서 돌리쇼라는 문장을 잊지 못하여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는 너무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글자를 몰라 땅을 빼앗긴 이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핫도를 찾아가 탄원을 하는 이야기는 당시 송사소설의 주요 소재였다. 네,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처럼 문맹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주요 원인이었다. 글자를 모른다는, 과거 우리 사회에서 문명이라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또 어떤 심각한 문제였고,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뺏길 수 있는 정말 큰 문제였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문맹은 단지 한 개인이 피해를 입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문자 언어를 통한 독해력의 부재는 사고의 부재를 수반한다. 사고의 부재는 인류의 부재를 이어지고 이것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만에 의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만의 악의 본질을 생각의 부재에서 찾았으며 그가 사용하는 평범한 단어와 문장, 즉 상투어와 반지어를 그것의 증거로 제시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맹,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심각하게는 목숨까지 뺏길 수 있는 그런 문맹. 근데 그 문맹이 현재의 실질 문맹, 네,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의 실질 문맹이 과거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던 문맹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또 문맹이라는 것이 실질 문맹이라는 것이 단지 한 개인이 피해를 입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문자 언어를 통한 어떤 독해력의 부재는 사고의 부재를 수반한다. 사고의 부재를 수반한다. 사고의 부재는 윤리의 부재로 이어지고, 그래서 실제 이것을 아돌프 아이만에 의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돌프 아이만이 유대인을 뭐 500만, 그냥 600만 네, 죽인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을 한나 아렌트가 그 사람이 재판받는 과정을 한나 아렌트가 이제 잘 취재를 했죠. 취재를 봤더니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한 단어와 문장 그리고 상투어, 창의적인 문장을 거의 쓰지 못하고 상투어와 관제어. 그래서 이제 관제어라는 것은 관청에서 쓰는 언어죠. 관청에서 쓰는 언어. 관리들이 쓰는 관청에서 쓰는 언어. 그런 것만 구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창의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은 어, 거의 뭐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어, 읽기 활동만 했다라는 거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실질 문맹이에요. 실질 문맹. 네. 그래서 거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몇 가지 한정된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만 할 수 있지, 다른 글들은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뜻의 다른 부분의 뜻은 실질 문맹인 거죠. 또. 네. 그래서 그것이 그 리터러시 이제 부재가 되는 거죠. 그런 새로운 글에 대해서 읽고 또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리터러시의 부재는 곧 실질 문맹으로 이어진다. 현대의 실질 문맹은 과거와는 또 다른 피해를 예고한다. 이것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 또는 지배이다. 이거 앞에 살펴봤죠? 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 정보화 시대라고도 하죠. 대체 또는 지배이다. 많은 미래학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직업은 반드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대체될 것이다. 대체된다.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로봇에 대체되는 심지어 로봇에 의해 지배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나름 수준 높은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썼던 거죠. 네, 오디체도 제가 한번 살펴봤지만, 네.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 이게 글쓰기라는 것이 나 아닌 것을 나로 채우는 거라고 하는데, 나 아닌 것을 나로 채우는 거, 나 아닌 것을 나로 채우는 거, 나 아닌 것과 계속해서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돌프 아이만 같은 경우도 한나 아렌트가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아돌프 아이만이 뭐 유대인을 500만, 600만 죽였는데 그 사람이 악의 화신이다. 아, 그러면 오히려 편한데 만나보니까 악의 화신이 아니라 너무 편한 거예요. 아니,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한 건데 바로 이제 그 거기에 악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거의 이제 좀, 어,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어, 그리고 이제 너가 왜 500만, 600만을 죽였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명령받는 공무원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명령 받고 그 명령에 따르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뺏는 데 있어 뺏는다고 한다면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게 그런 어떤 언어의 부재, 문자 언어를 통한 독해력의 부재가 이제 사고의 부재로 이어졌고 그 사고의 부재가 또 윤리의 부재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도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 자체도 매우 불행한 일이고
미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으로 사실 대체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런 악의 편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예를 죽임을 당했다는 그 자체가 비극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곧 그런 리터러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리터러시 현저히 능력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 높은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또한 미래 사회에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또 유지시키고 보존하는 데도 그게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6주차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쓰기와 관련된 거 2교시 살펴봤고요. 근데 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2교시 때는 쓰기의 포인트는 이것이다. 이것만 알면 쓰기가 많이 쉬워진다. 사실 이제 이 글쓰기 수업 자체만도 사실은 뭐 1년짜리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글쓰기 하나만 갖고도 보통 뭐 한 학기 과정, 두 학기 과정을 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교시에, 네, 한 교시, 온라인 수업 한 교시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쓰기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딱 한 가지를 가져와서, 제가 한 가지 주제로 한 교시 수업을, 6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6주차 2교시 잘 들어주시고, 네. 자,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쓸 것인가요? 그것은 2교시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6주차 1교시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발표해 주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영과 23학번 원종도입니다. 목차는 성공한 콘텐츠 채널 소개랑 성공한 콘텐츠 채널 분석, 개인 채널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성공한 콘텐츠로 유튜버 1분만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구독자는 96만 3만 명, 동영상은 1.2천 개, 가입일은 2018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조회수는 총 6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업로드 주기는 업로드 주기는 주에 3회 업로드하고 있는데 올릴 때마다 한두 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3회를 올릴 때 2개를 올릴 때도 있다는 뜻이네요. 네네. 네. 이 유튜버는 시청자들이 살면서 한 번쯤 궁금해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1분으로 맞춰서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중간에 나오는 직접 제작한 효과음이나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서 시청자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도 이제 이거 지금 처음 알지 못했는데 이제 원종도 학생이 발표해서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되었고 지금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뭐 많이 있네요. 1분만. 네, 많이 네.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는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도 몰랐고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이것이 성공한 컨텐츠라고 보신 거죠? 일단은 알고리즘에도 많이 나타나고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고리즘에 나타난다? 주변 친구들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성공 근거로 좀 말하기가 근거가 좀 취약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구독자가 96만 명이다. 네. 이런 걸 말하면 되겠죠? 네네네. 네, 구독자가 96만 명이다. 곧 100만 명에 이른다. 네. 그 다음에 뭐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게 또 있어요? 조회수요?
네, 가장 기본적인 성공 근거가 되는 거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구독자는 96만 명이고 이제 인기 동영상이라고 해서 조회수가 619만 회, 네네. 네, 443만 회, 378만 회. 그래서 300만 회가 넘어가는 것이 다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성공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네. 네네. 그리고 직접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상황에 맞게 나오는 그림들이 재미있어서 관심도를 높여준다. 유튜버가 직접 녹음한 다양한 효과음이 있어 시청자들도 좋아한다. 네, 이런 뒤에 이제 두 가지 정도 제가 이제 금방 읽은 부분은 이제 주관적인 성공 근거가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개인 채널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면 취업 시장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고자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 나중에가 아니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걸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내가 이러한 채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서 개인 채널 컨셉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취업 정보 공유, 네, 취업 정보 공유, 최종전 미정이고 목적은 취업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이거 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목적은 취업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취업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목표로 세웠습니다. 업로드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고 있고 특징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다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취업 정보를 공유할 생각입니다. 네, 도움이 되는 자격증도 공유할 생각입니다. 네, 취업 시장도 분석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개인 채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채널 정도는 우리 이 취준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이 정도 해서 원정도 학생 발표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